자, 이번 시간부터는 호레즘이 셀주크조로부터 독립하는 과정과 함께 토착왕조로서 가장 절정의 시기를 구가하는 호레즘샤 제국 시절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력 465년에 라비 알 아우알, 그러니까 서기 1072년 12월에 셀주크조의 알프 아르슬란이 사망합니다. 이후 장남이었던 멜리크 샤가 알프 아르슬란의 뒤를 이어 옥자를 계승했습니다. 셀주크의 새로운 군주가 된 멜리크 샤는 자신의 영지를 뒤로하고 수도인 메르브로 이주했고, 이슬람력 465년부터 485년까지, 서기 1072년부터 1092년까지 재위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가인 아라시르는 이슬람력 482년이자 서기 1089년에 멜리크 샤가 사마르칸트의 영주로 아부 타기르를 임명했다고 전합니다. 이전에도 호레즘에서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아부 타기르는 사마르칸트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얼마 후에 호레즘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라시르는 이런 기록 외에 멜리크 샤의 재위 과정에서 호레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라시르는 멜리크 샤 사후인 이슬람력 486년이자 서기 1093년에 술탄 멜리크 샤에 저명한 비지르, 그러니까 재상이었던 니잠 울 물크의 아들이니자 울 물크가 새로운 술탄인 바르키아로크의 재위 시절에 비지르 치귀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술탄 멜리크 샤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셀주크조의 바르키아로크는 술탄으로 재위하기 이전에 호레즘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슬람 역사가인 미르온드에 따르면 셀주크조의 술탄이었던 멜리크 샤의 재위 시절에 호레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르온드에 의하면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 알려지지 않은 멜리크 샤 재위 시절에 호레즘의 지배자는 발카티긴이었습니다. 발카티긴의 이름은 이슬람 문헌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시르는 그를 벨레크바크로, 아불피다는 발카벨로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아불피다는 13세기 쿠르드족 출신의 아람 역사학자이자 관료 문학가였던 아부 알피드 이스마일 이븐 알리, 이븐 마흐무드 알말리크 알무아야드 이마드 아딘으로,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아불피다 혹은 아부 알피다로 불렀습니다. 미르온드의 기록에 따르면 발카티기는 호레즘의 영주로 임명되기 전까지 셀주크조의 술탄인 멜리크 샤의 곁에서 테시다르, 그러니까 손세정 담당관이나 세수 담당관으로 봉직했다고 합니다. 테시다르라는 직책은 중앙아시아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19세기에는 압토바치라는 명칭으로 존재했습니다. 호레즘의 영주로 임명된 발카티긴에게는 헤라트와 메르브, 구르, 가즈나 사이에 위치한 국가였던 고르제스탄에서 온 투르크 출신 노예인 아누시 티긴이 있었습니다. 아누시 티긴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발카티긴에 의해 해방된 뒤 셀주크조의 술탄인 멜리크 샤의 메르브 궁전에 들어가 자신의 주군과 마찬가지로 테시다르의 직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후 발카티긴이 사망하자 셀주크의 말레크 샤는 아누시 티긴을 호레즘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이 아누시 티긴이 그 유명한 호레즘샤 제국을 개창한 왕조의 선조입니다. 베셀롭스키는 셀주크조 멜리크 샤 제위 시절의 호레즘에 관한 아라시르와 미르온드 간 기록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말레크 샤 제위 시절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호레즘이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됐기에 당시 두 명의 총독이 존재했으리라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아라시르는 자신의 저작에서 아누시 티긴을 언급하면서도 그가 호레즘의 총독이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라시르는 이슬람력 490년이자 서기 1097년 호레즘의 지배자인 호레즘샤가 아킨즈라고 했습니다. 아라시르는 이 아킨즈가 과연 누구였고 그가 아누시 티긴과 어떤 혈연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동양학자인 자하우는 아누시 티긴이 말년에 낙마,
즉 자신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셀롭스키는 자하우의 추정대로라면 아누시 티긴의 후손들이 그 후에 이 직위에 거의 임명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찌됐든 아라시르의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력 490년이자 서기 1097년에 셀주크조의 바르키아로크 술탄이 이라크로 향했을 때 아킨즈가 10,000명의 기병과 함께 그를 지원하기 위해 서둘렀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킨즈가 셀주크조의 수도인 메르브에 도착했을 때 호라산에서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술탄을 몰아내려고 이를 꾸민 자들은 아미르, 그러니까 군지휘관들이었던 쿠단과 야라크 탓이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들은 호레즘샤였던 아킨즈를 공격해 그를 죽인 후 호레즘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셀주크조의 술탄인 바르키아로크가 임명한 총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 후 이 소식이 메르브에 있는 바르키아로크에게까지 알려지자마자 술탄은 폭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알툰타키의 아들이자 아미르였던 다다 하바시의 지휘 아래 15,000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다다는 반란군을 토벌했고 주모자인 야라크 타시를 포로로 붙잡았지만 또 다른 주모자인 쿠다는 부하라로 도주했습니다. 셀주크조의 술탄 바르키아로크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아미르 다다에게 포상으로 호라산의 영주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호레즘을 다스렸던 아누시 티긴의 아들인 무함마드에게 전해졌다고 아라시르는 이야기합니다. 13세기 쿠르드족 출신의 이슬람 역사가인 아불피다가 아라시르의 기록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아불피다는 자신의 기록에서 단지 호레즘에 살해된 총독 이름만 전하지 않았는데 정세가 불안했던 시절에 호라산으로 호레즘의 총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고만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아라시르와 아불피다는 호레즘의 새로운 지배자를 단순히 무함마드라고만 기록했지만 미르온드는 그의 이름이 쿠투브 에드딘 무함마드라고 표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기 1117년에 셀주크조의 새로운 술탄으로 등극한 산자르 시절의 호레즘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